자, 오늘은 그러면 일본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 첫날부터 들이댔죠. 들이박았습니다. 그죠? 대통령 앞에서 한시를 읊어댔어요. 한시를 읊어댔습니다. 임기가 7월 달이면 끝날 겁니다. 7월 20 며칠인가 그럴 거예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개기는 거지 뭐. 자, 그런데 개기는 것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개기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개겼습니다. 그렇죠? 임명 첫날부터 앞에서 한시를 읊조렸습니다. 이 다스기 두글라고. 왜 그렇게 건방을 떨었을까? 꼴값을 떨었을까? 오늘 저의 뇌피셜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뇌피셜을 안 돌리죠. 구체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돌릴 수 있는 것은 뇌피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피셜 한번 오랜만에 돌려보겠습니다. 뇌피셜이 아닌 기본 팩트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의 라이브에서 또 짤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박일혜님, 제인호님, 저는 나이는 많지만 강의 열심히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되려. 오랜만에 뇌피셜 돌리기 전에, 뇌피셜도 처음부터 끝까지 뇌피셜 돌리면은 이거는 신뢰감이 떨어져. 일단 구조와 팩트부터 먼저 살펴보고 점검하고 단단하게 맞춰놓고 그 위에서 뇌피셜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한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뭐냐? 행정부 권력이 검찰 권력을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방금 뽑힌 행정부 권력이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파도님 고맙습니다. 파도처럼 기쁨이 쑥 밀려오네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검찰 권력의 신참 행정 권력이 도전하는 것이다. 거꾸로 봐야 한다. 법률적 구조에서는 대통령 아래에, 법무부 아래에 대검이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외향적으로 그럴 뿐이지 실체적 정치 현실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행정부 권력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배해 오고 있던 검찰이라는 철옹성의 행정부 권력이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 그것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로 표현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니까 개혁의 주체가 위쪽에 있고 개혁의 대상이 아래쪽에 있는 상하의 관계이고,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그냥 청소하듯이 쓸어내버릴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구조, 이건 뇌피셜이 아닙니다. 팩트와 현실적 구조를 말씀드리는 건데, 검찰이 더 큰 권력입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핵심 권력입니다. 그 권력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핵심 권력 중에 하나가 검찰 권력입니다. 거기에 법률적으로 위임되어 보이는 행정부 권력이, 신참 따끈따끈한 얼마 안 된 선출 권력이, 행정부 권력이 검찰 개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주체의 의지, 행정부 권력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어려운 게임인 겁니다. 도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예전 방송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권력도 대검 다르고 법무부 다르고 서울중앙지검 다르고 다음 바로 옆에 또 사법부 권력 다르고, 그러니까 사법부 권력과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주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권력이 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재부. 제 최인호가 보는 대한민국의 기본 지배 핵심들은 기재부, 일반인들이 잘 못 느낍니다. 기재부, 검찰, 법원, 그리고 자본이죠. 일단 자본은 빼고 공적 권력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재부, 검찰, 법원 이겁니다. 그 견고한 상시적 구조에 가끔씩 선출되는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뇌피셜 돌아갑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검찰총장을 한 명을, 한 사람을, 한 인간을, 한 개인을 검찰 우두머리에 딱 앉히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머리가 좋은 겁니까? 순진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부 권력과 대한민국을 원래 지배해온 검찰 권력의 역관계에 대해서 오판하여 자기 마음에 드는 검찰개혁을 잘 추진할 만한 검찰총장을 딱 제대로 임명하면 우회되겠습니까? 그냥 그 검찰총장이 훅 갑니다. 내부 반발. 전체 구조, 권력 구조 전체를 장악하는 면밀한 작전이 없이 맨 위에 있는 핵심 헤드, 진짜 애나가님 고맙습니다. 헤드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고립되어서 암살에 준하는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현대 정치사 속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최동욱 총장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검장이 아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법조문으로 다 묘사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네트워크, 비공식적이나 너무나 강력한 실체적 권력을 파회하고 부수고 개혁하려면 뱀보다 더 무서운 깊은 수일기와 용의 주도 면밀한 작전 전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검찰을 확 쓸어버릴 만한 끝내주는 검찰 내부 인물을 검찰에서 임명시켜가지고 검찰개혁을 대행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실패할 거기 때문에. 마각을 드러냈다가 초장부터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초장부터 대통령인 저의 마각을 드러냈다가 발톱 뽑히 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톱을 뽑혀버린다는 거죠. 함부로 마각을 드러내면 발톱이 뽑힌다. 라는 걸 아는 정치인과 그걸 모르는 정치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뇌피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을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저 같으면 방심케 할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 반발이 없는 왜? 이거는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인적 개혁이 아니다. 이 결론을 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묘수를 둬서 적절한 말을 검찰에 박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아니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을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못을 박아야지 임명이라는 용인술에 의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 누각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 같으면 검찰 전체적으로 안심하고 방심할 만한 검찰 내부에 큰 반발이 없는 인물을 일단 박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놔둘 겁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구조적으로 거대한 해일처럼 음모에 의해서 막을 수 없는, 한때의 작당과 발악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과 힘으로 법과 제도로 외곽에서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법적 제도적 압박과 드라이브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나면 문무일 같은 이상한 기어오르는 인간을 검찰총장으로 놔두고 그렇게 이상한 놈을 실망스럽게도 그따위 총장을 임명시켜 놓고 행로가 이제는 통일적인 관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문무일 같은 인간 임명 때문에 욕을 한쪽에서 엄청 처먹는데도 불구하고 문무일을 그대로 놔두고 외곽에서 거대한 구조적 압박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서 이번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개혁의 기본 단계 변화, 이거를 추진하는 그림이 아니었을까. 방심케 한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문무일 임명과 공수처법 추진, 공수처 추진,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지난 기간 동안 추진해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모순되어 보이는 이 과정이 하나의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어떤 단초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행동을 논리가 되게 말이 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최고의 쉴드 이데올로그 스피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건 이건 잘한 거고 이건 못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의 일관된 그림으로 뇌피셜인 건 뇌피셜이라고 그러고 팩트는 팩트라 그러고 말이 되게 고개가 끄덕여지게 문재인 대통령 억울하게 욕 안 먹게 논리가 서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검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그래서 성질 같아서는 문무일의 임명이라는 석연찮은 사건, 그리고 그렇게 들이대는데도 자르지 않는 우유부단함이라는 과정,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문 대통령님이 왜 그러시지?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조용조용 꾸준히 집요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이렇게 설명했죠. 저거 하는 소리구만. 저러다 말겠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매우 지진부진해 보이지만 꾸준히 한 걸음씩 거북이 걸음으로, 한마디로 거북이 걸음으로 꾸벅꾸벅 추진해 왔는데 어르르 삐요! 결국 마지막에 끝까지 해내버리는 겁니다. 물론 법안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와, 이거는 정말 집요하게 추진해온 거구나라고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집요하게 끈질기게 추진해온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되죠? 정말로 문재인의 꿈이었구나. 정말로 문재인의 강력한 목적의식 하의 행동이었구나.
그죠? 친구를 검찰 권력의 이런 사나이가 허리망당하게 순진하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친구를 그렇게 잃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냥 허허허 하면서 순진하게 대충대충 검찰과 관련된 일 처리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장고에 장고를 거듭할 것 같습니다. 제 모든 수를 다 생각하고 정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롭고 화평하고 암수와 결정적 공격이 없을 것처럼 저는 제 낯빛을 관리할 겁니다. 제가 그 입장이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의 표정을 제 얼굴에서 싹 지울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뭔가를 이뤄내야겠다라는 한이 맺혀 있으면 저는 제 얼굴에서 복수심의 냄새, 복수심의 빛깔을 싹 지워버릴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도 화평한 얼굴을 하고 일을 진행할 겁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정말로 친구의 죽음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성질 급한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인기 생각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일단 검찰 내부에서의 인적 개혁, 임명, 그 말,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통한 개혁은 근본적인 철학적 한계를, 정치학적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짚어보세요. 훌륭한 검찰총장 임명해가지고 검찰 개혁이 될 것 같으면 공수처법을 왜 추진합니까? 솔직히 모순이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을 그토록 집요하게 추진하고 공수처법을 그토록 집요하게 추진할 것 같으면 그걸 왜 합니까? 그 두 개의 추진을. 훌륭한 검찰총장 임명해가지고 금마한테 다 맡겨놓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훌륭한 검찰총장 임명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내부에 훌륭한 검찰총장이 있는 조직 같으면 벌써 얘기가 달라졌지. 그죠?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문무일 청장 임명부터 지금까지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거를 천기누설이 아니고 이젠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패스트트랙이 안 됐으면 이런 얘기면 제가 안 하죠. 패스트트랙이 다 끝났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수였어 이 따샤라고 해도 그러니까 서로 마각을 다 확인했으니까 문무일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발악한 겁니다. 지금 오늘의 문무일의 반응은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큰 그림을 문무일이 대퇴부를 강타당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점잖 안 빼고 포카페이스 없고 그냥 맞짱 뜬 겁니다. 느낌 오시죠? 맞짱 뜬 겁니다. 이제 맞짱 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본인들의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칼자루는 어느 쪽으로 갔다? 김정한님 고맙습니다. 칼자루는 패스트트랙 넘어가면서 칼자루는 문무일한테 없는 것이죠. 일개 검찰총장이 다시 밑단에서의 권력은 강해도 법적 제도적 스피어에서는 영역에서는 검찰총장이 왜 전 국민의 민의를 모아서 국회의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따따따 말이 많어라는 이상한 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의 과정에서 각종 수사 등등등을 통해서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잖아. 그죠? 검찰총장으로서 이런저런 수사 등등등의 압박과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처 추진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것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안 했잖아. 문무일이 게을렀잖아. 검찰총장 하는 동안 검찰 내부의 시선에서 볼 때는 문무일 총장이 유능해 무능해 어리빙빙하게 당한 멍청한 검찰총장이지.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거지. 검찰 내부에서 문무일 저 붕닥 이렇게 된 겁니다. 순진하게 있다 당했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른 검사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오늘 버스 떠난 뒤에 10원짜리 욕하면서 난리를 친 거다. 오늘 문무일의 발표와 발언은 정리됐죠? 쌈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개인적으로 뭐 7월 달 되면 임기 만료인데 뭐 불명예 퇴진 잘릴 일도 없죠. 자를 가치도 없어요. 왜? 그 잘라서 뭐해? 7월 24일인가 7월 며칠에 임기인데 그거 뭐 모냥 안 서게 그걸 뭐하러 잘라? 어차피 가장 중요한 요석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개의 법안. 그러니까 법을 3개, 몇 개? 3개, 몇 개? 3개나 패스트트랙에 확고하게 영어 단어 그 자체 파스트하게 고정시켜서 올려놔 버렸는데 턱시도 가면님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뭐하러 잘라?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은 이술한자님 고맙습니다. 50집 정도 이겨놓고 끝내기에서 괜히 패 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둑 좋아하세요? 이미 뭐 30집을 이겼는데 마지막 국면에 있어서 끝내기 과정인데 거기서 3집짜리 패를 걸어. 그 패 뭐 져주지 뭐. 떠들어라. 니는 떠들어라. 패스트트랙 위에 올린 3개의 법안은 간다. 이거거든. 떠들어라. 한 번 더 떠들어도 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 오늘 한 걸로 성의 안 차면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 괜찮아. 이미 승부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기차 떠난 뒤에 지저된 겁니다. 이렇게 문무일의 오늘 발언과 검찰 입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